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에 일제히 초청을 했습니다. JSA 귀순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죠. 최석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초청 인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다는데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JSA 귀순 사건 당시 경비대대 장병과 미군 지휘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귀순병 오청성을 치료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5발의 총상을 입은 귀순병을 치료한 이 교수 역시 초청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특히 해군 명예소령인 이 교수는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악수를 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소령, 이국종이라고 관등 성명을 복창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교수를 향해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청성을 구출한 권영환 중령과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북한군 구출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청성 귀순 이후 18일 만에 JSA 경비대대 장병들을 청와대로 부른 문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의 JSA 장병 초청을 두고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JSA 귀순 용사에 대해 침묵한다는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청와대 행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영무 장관이 오늘 청와대를 찾기 전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오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으로 그 총탄도 날라오고 그 귀순병도 우리 지역에 넘어온 상태에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이 20초뿐이 안 됐는데 총을 대놓고 나가보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20초밖에 안 됩니까? 그 귀순병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으로 자기 몸을 감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발견 못한 부분에 관한 시정 조치도 좀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교리적이라든가 작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황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경대수 한국당 의원과 이제 송영무 장관의 질의응답을 좀 들어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송 장관이 이제 국회 국방위에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뭐 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오늘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제 나온 얘기들이요. 병사 4명이 이제 귀순병사를 향해 총을 쐈잖아요. 그 시간이 13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13초 동안 무조건 이게 총을 그냥 발사를 한 거죠. 말이 13초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스스로 이제 귀순병사가 낙엽을 덮어서 본인의 몸을 은폐했다고 해요. 아, 스스로 덮어서 네. 안 보이게 하려고. 예, 안 보이게 하려고요. 사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초소들은 그럼 뭐 했냐? 사실 영상이 공개된 바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우리 초소에서는 총기를 다 장전해 놓은 상태지만 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뭐 이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에 군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JSA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정전 협정이 엄격하게 지켜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군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일정 부분 상부에 보고하고 이게 이렇게 그게 정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사실 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낙엽에 이제 은폐가 돼 있어서 구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그 보고하고 이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이나 JSA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 건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게 세이프케어 희곡 제목처럼 그렇게 오청성 병사가 살았으니 망정이지 예. 만약에 그렇게 그 안 좋은 총격전이 일이 있었는데 있었다면. 안 좋은 일까지 있었으면 이 책임론이 훨씬 붉어져서 뭐 국방부 장관 대통령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전가 뭐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 다행히
이제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한번 점검을 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국종 교수한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네, 근데 오늘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의 답변 중에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문제는 있었지만 책임 묻기가 좀 애매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떤 대화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 현장을 충분히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던 군단장과 사단장이 즉각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해봤습니다.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작동된 것입니까? 보고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군 단장과 1사단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모호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에는 모호하다. 네, 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송 장관이 보고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도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약간 좀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해상 봉쇄를 요청하면 참여할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해상 봉쇄를 요청하면 우리가 참여하겠다. 또 하나,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저 두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송영무 장관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고 나면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막 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사실 송영무 장관 청문회 할 때는 뭐 자격이 어떠네 저떠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더 격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군인 출신이니까 사실 경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보수적인 그 대북관이나 안보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일정 부분 이제 외교나 이런 데 치중하는 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서 상임위에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으면 즉답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이제 외교부나 청와대랑 얘기해보고 좀 말을 바꾸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기본적인 사고는 그 즉답 과정에서 사고의 원형은 확인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의 국회 출석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 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사진 한 장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순간 포착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은지 기자가 열심히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까? 네, 사진을 열심히 한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뭔가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듯한 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방금 전 보셨던 그 병사들과 뭐 군복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늠름하게 경례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죠. 배우 김수현 씨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일까요? 크게 한번 살펴봤더니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입대한 배우 김수현 씨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면요. 예. 오늘 청와대 차담회에 참석한 JSA 병사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현 씨는 훈련병 때 성적이 좋아서 정예병사만 간다는 1사단의 수색대대로 배치를 받았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김수현 씨의 모습입니다. 이 1사단이 바로 JSA와 자유의 마을 그리고 도라산 전망대 등을 경계하는 부대인데요. 동행요원 판정 이후에 건강까지 회복해서 현역에 입대할 정도로 군 생활에 열심히 일하는데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네, 국회의장. 다음 모습은요. 늘 웃는 인상이어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얼굴이 상당히 결연한 표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진지한 표정으로 뭘 하나 봤더니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국회 생생 텃밭에서는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의장 옆에 좀 익숙한 인물들 많이 보이는데 지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 헬로비너스의 나라 씨 모습도 보였는데요. 정의장은 이재민을 위한 김장 담그기라 무척 뿌듯하다면서 다시 특유의 스마일맨 미소를 보였는데 김치 맛이 어떨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반전이었군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힙합 가수 지코 씨인데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함께 옆에 포즈를 취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박 시장이 최근 지코 씨와 만나서 청년 뮤지션의 고민을 인터뷰했는데요. 갑자기 지코의 제자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랩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력이 어떤지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그잖아. 네, 지코 씨도 좀 놀라는 모습인데 랩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매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가수와 웹툰 작가, 또 일러스트레이터 등 화제의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삼선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활동 범위를 넓히는 걸 보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순간 포착이었습니다.